안녕하세요. 서울미고 국어 담당 강사 유보선입니다. 어, 담당 강사로서 첫 마디를 뭘로 드릴까 생각했는데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2025년을 준비했었고 2026년을 새로 시작하면서 분명히 새로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었어요. 서울미고 국어는 해볼 만하다.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를 직접 선생님께서 들으셨는지 완전히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저도 학생들의 중간고사 성적을 보고 아예 그냥 90점 이상이 나와야 1등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제 반 학생들의 평균을 통해서 이거 80점대 초반이면 1등급 나올 수가 있다라고 바로 판단을 했었고 실제로 커트라인이 1등급 커트라인이 78에서 79를 예상한다라고 학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90점 이상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학교에서 이제는 1등급 커트라인이 78에서 79가 돼버린 학교가 돼버렸어요. 1년 만에. 그래서 여기서 철저히 대비가 이제는 돼야 되고 어렵다라는 것은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2등급을 받았던 학생들 또는 3등급을 받았던 학생들도 기말고사를 철저하게만 대비한다면 한 등급씩은 더 쉽게 올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쉬운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등수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등급을 쉽게 못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은 1등급, 2등급, 3등급 받았던 학생들이 모두 다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하면 이번 기말고사를 잘 준비해야지만 본인이 원하는 등급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작하기 앞서 제가 자랑을 별로 하진 않지만 그래도 신뢰감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서미고가 예비 서미고부터 시작됐어요. 작년 11월부터 아직 입학하지 않은 친구들을 데리고 2월까지 해서 한 4개월 정도 모의고사 수업과 내신 수업을 병행했었는데 거기서 전교 3등과 전교 8등이 나왔어요. 5명 중에서. 그래서 모의고사 두 학생 모두 1등급으로 3등과 8등을 했고 이번에 서미고 내신은 7명이 봤고요. 지금 1등급이 나올 거라고 확실하게 보이는 친구는 2명 정도 있고요. 2등급이 나올 친구들도 2명 정도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규모 인원이었지만 성적을 좀 어느 정도는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서미고 시험은 왜 갑자기 등급 컷이 확 낮아지면서 어려워졌을까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키워드가 뒤에 퍼져 있어요. 영역으로도 다 설명이 되니까 키워드부터 보시고 이 부분들을 숙지한 채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제적 비평 관점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내용상으로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어, 교과서에 한 페이지로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나 자습서를 꼼꼼하게 숙지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이 내용 딱 하나를 놓치게 되면 이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교과서 A부터 Z까지 정밀하게 숙지하지 않은 친구들은 놓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고 저희 중간고사 대비반 역시도 짚을 때 꼭 짚어 갔던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개 고르기 문항이 두 개에서 세 문항 됐다는 거는 뭐 이게 뭐 이 정도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개 고르기 문항은 확실히 오답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형 문항, 객관식 문항들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원 통합형 출제라고 되어 있는데 문법은 문법답게 문학은 문학답게 냈어요. 그래서 정석적인 출제를 원래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시 구조를 주고 여기서 배웠던 의문의 변동이라는 문법 내용을 적용시켜 봐 라는 식으로 응용하게 한다라는 얘기죠. 당연히 내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전 가사가 등장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중간고사 작년 중간고사 기준으로는 현대시 세 작품만 줬어요. 그리고 현대시 세 작품 중에서도 다 교과서에서 두 작품이 나왔고 하나의 작품만 추가시킨 다음에 현대시라는 공통점은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대응 하나의 작품만 학원에서 대비만 하고 나머지 두 내용은 교과서에서 대비만 한다면 풀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현대시뿐만 아니라 고전 내용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총 4작품이 되고요. 현대시뿐만 아니라 고전시까지 되면서 배경까지 파악하게 되니까 공부해야 되는 내용도 많아지고 난이도도 훨씬 더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그 또한 선택형 비중이 강화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랬고요. 그러면 서답형이 줄었으니까 확실히 뭐 쉬워진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선택형의 비중을 올리면서 선택형의 선지들의 내용들을 엄청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객관식 풀다가 시간이 부족해지는 순간들이 있을 거고, 아마 국어 시험 보고 나서 집에 와서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이 여기서 어머님들 중에 절반 이상은 있으실 거다. 그러니까 서답형을 하느라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서답형을 풀 시간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고, 그건 역시도 난이도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밀한 판단력을 요구한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선지를 정말로 길고 복잡하게 냅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핵심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읽느라 시간이 부족해졌다라는 것도 맞고요. 선지가 길어진 것도 맞고요. 복잡해진 것도 맞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정말 꼼꼼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객관식 풀다가 시간 부족하고 틀리고 서답형은 다 놓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험 구성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말씀드렸듯이 선택형 배점은 올라갔지만 선택형이 배점이 올라가서 좋은 것이 아니라 어려운 선택형이 배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선택형을 못 잡으면 1등급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서답형 배점은 줄었지만 서답형을 풀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선택형 문항은 그나마 비슷하지만 배점이 달라졌어요. 서답형이 낮아졌잖아요. 점수가. 그러니까 선택형의 배점들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선택형 하나 틀리면, 객관식 하나 틀리면 타격이 좀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1등급 커트라인에 넘긴 제 반 학생들 2명은 객관식을 하나 틀리거나 안 틀렸거나 나머지 서답형에서 깎여야 돼요. 그러나 그래야지만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객관식을 다 맞아야지만 1등급을 바라볼 수가 있다. 또는 하나 정도 틀려야지만 1등급을 간신히 바라볼 수 있다. 이제는 어려워진 객관식을 꼭 잡아야 한다. 서답형에 집중했었던 2025년은 조금은 잊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밑에 정리해드리면 현대시가 3편인데 이 현대시의 2편은 똑같이 교과서에 나왔었어요. 근데 작년에 2편에 쉬운 작품 하나를 추가했던 3편이었다면 이번에는 하나 추가된 게 고1 3월 모의고사에 나오는 현대시였어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자체 교재나 추가 문제가 들어가지 않았던 학원에서는 아마 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비를 하려고 했고 대비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편이 추가됐는데 이 역시도 고1 3월 모의고사에 들어갔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고1 3월 모의고사의 이 내용들을 자체 교재나 해당 준비할 수 있는 문제들로 대비시켜 놓지 않는다면 객관식 문항에서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2편에서 1편으로 줄었는데 소설에서는 힘을 그렇게 쏟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대 소설이었고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나왔던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소설에서 만약에 오답이 나왔다면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한번 학생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관내 분실에서 오답이 나왔니? 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확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물어보시면 바로 나왔어 라고 하면 그냥 속으로 생각하세요. 넌 안 했구나 공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설은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이었다라고 해서 총 3종의 갈래가 나왔고 시대는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항수는 한 문항 줄었고 2개 고르기 문항은 늘었다라고 해서 자꾸 강조하지만 선택형을 강조드리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기서 산속에서랑 푸른밤 보이시죠? 산속에서랑 푸른밤이 교과서 내용이 죄송합니다. 산속에서랑 연필로 쓰기가 교과서 내용이었고 푸른밤만 추가되는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산속에서 길이 교과서 내용이었고 감나무와 백상로 별곡 같은 경우는 고1 3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내용을 추가시켜서 문제를 냈다. 여기서 왜 갑자기 어렵게 냈나를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지점이 연결이 되는 순간이 왔어요. 제가 혼자 연구를 하다가 왜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중간고사부터 어렵게 냈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고2 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이 나쁜 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고2 학생들, 1년 선배들의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게 되면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모의고사를 만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내신이라도 어렵게 해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경각심이나 실력 향상을 하게 시킬 방법이라도 마련해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측입니다. 확정은 아니고 고2 친구들의 모의고사 성적이 지금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렇다면
이 기조가 기말고사에서도 이어질 거고 1년 내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더 끔찍해지겠죠. 그러니까 요거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지금 학교에서 국어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해주는 건 아닐까라고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자꾸 반복하고 있지만 왜 고전 가사가 어려웠나를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확실히 현대시는 시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묻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와 유사하니까. 근데 시대상을 늘려버리면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고, 사대부의 가사라고 하니까 가사의 특징도 넣어줄 수 있는 것이고, 한자어랑 고어를 읽어야 되는 어려움도 생기는 것이고, 뭐 새로운 주제, 현대시와는 겹치지 않는 주제들이 추가되니까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방식은 아마 기말고사에서도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6월 모의고사를 뒤늦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 수업을 듣지 않으시더라도 5주차, 6주차 직보 전에 그 주차 때 6월 모의고사를 다루고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주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판단이고요. 분명히 중간고사 때처럼 3월 모의고사를 활용했으니 6월 모의고사를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까지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의문이랑 문법 영역인데, 의문 문법 영역은 학생들이 모든 학원 통틀어서 다 어려워했을 겁니다. 특히나 서민고 학생들을 이제 1년 가까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부를 그래도 조금 더 해야 하는 지구력을 기르긴 해야 돼요. 확실히. 근데 그 지구력이 약합니다. 근데 그 지구력이 약한데 쉬운 걸 할 때는 그나마 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어려운 걸 할 때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면 붙잡고 좀 늘어져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어려우면 지구력이 약한 상태에서 놔버리게 되죠. 그래서 의문의 변동이 계속 어렵다는 얘기를 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의문의 변동은 그래서 쉽게 나왔어야만 했는데 학교에서는 거기다 대고 더 어렵게 낸 거죠. 일단 왜 어렵게 나왔는지 보시면 단순 식별에서 다단계 분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단어 안에서 발음들이 변동이 한 번 되느냐, 두 번 되느냐, 세 번 되느냐인데, 한 번 되는 것들만 물어봤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두 번, 세 번 되는 것까지 물어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변화하는 걸 놓치면 당연히 오답이 나올 수가 있고요. 1, 2단계도 마찬가지 내용이고 C 테스트를 활용해서 우리가 평소에 봤던 비문학의 문장들이 아니라 C의 문장을 갖고 와서 어색하게 낯설게 한 다음에 의문의 변동까지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나오는 게 예시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기출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니은천과 비음화 같은 경우가 변동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빠르게 잡아내지 못한다면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고, 이 내용들을 결국 다 잡아내기 위해서는 외웠어야 됐어요. 모든 단어들의 발음을 외웠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 반 같은 경우는 발음만 가지고 120개, 150개씩 외웠거든요. 근데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어 자체를 가져오는 건 선생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적중한다라는 건 쉽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대비는 그 정도는 해놔야지 적중 확률도 그나마 생길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예시처럼 이런 식으로 변동되는 단어들을 저 같은 경우는 넣어놨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선지 영역인데요. 저 맨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지만 써놨습니다. 각 영역의 변화는 선지 자체의 복잡성으로 모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지가 어려워졌다라는 건 선택지, 그다음 객관식 난이도가 어려워졌다라는 거고, 결국 시 영역, 문법 영역 할 것 없이 선지가 복잡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내용이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시험지를 직접 확인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험지를 보시면 선지 정말 길어요. 세 줄, 네 줄. 근데 세 네 줄짜리가 5개가 모여 있는 거죠. 거기다가 보기도 5개씩 막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읽다가 시간 간다라는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맨 밑에 정도에 보시면 정밀 검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다 요구되고 있어요.
정말 작품 자체가 이해가 돼가지고 빠르게 선지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 내 편의 작품들을 다 파악하고 들어왔는지, 맥락상의 문제들을 다 맞췄는지, 파악하고 들어왔는지, 이런 식으로 6가지나 요구하고 있는 선지들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다평입니다. 우리는 중간고사 때 이렇게 어렵게 나올지도 모르고 서다평에 포인트를 좀 더 썼어요. 다른 학원의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서다평의 예상 문제를 만들고 제공을 했죠. 근데 이 서다평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어요. 조건들을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내용, 조건만 어느 정도 맞으면 맞출 수가 있는 게 2025년이었다면 2026년은 형식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듯한, 그러니까 자꾸 제약을 걸어버립니다. 안 그래도 시간 부족해서 휘갈겨 쓰고 싶은데 여기서 형식 통제까지 해버리니까 휘갈길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결국 시간이 부족해서 못 쓰는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종결형 어미조차도 통제를 했고요. 형식 위반 시 감점. 그래서 이번에 서답형 때 본인이 예측했던 점수보다 더 많이 깎였던 친구들이 있어요. 제 반에 있는 1등급을 받았던 친구도 본인이 예상했던 점수보다는 안 나왔어요. 서다평에서 엄청난 감점들이 기본 5점씩은 깎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다평에서 이 세세한 조건들이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 직접적으로 그 문항들을 따왔는데요. 어머님들 직접 시험지를 볼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제가 써놨어요. 근데 딱 봐도 2026년의 내용들이 더 복잡하죠. 더 까다롭죠. 더 객관적으로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2026년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는 더 꼼꼼한 서다평의 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상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다. 근데 이제부터는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의 레퍼런스가 하나 생겼잖아요. 이 레퍼런스를 통해서, 참고 자료를 통해서 결국 예상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 친구들한테 변형 자료를 만들어내는 건 강사의 몫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대비를 한다면 이제부터는 중간고사보다는 훨씬 더 다 잘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학생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정말 서사평을 할 때 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제가 한번 내용을 만들어 봤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접근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이 기본적인 내용들이 시간 부족으로도 당연히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시간이 안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들께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렸고요. 마지막 보시면 답안 작성 후 5개의 체크리스트로 자가 점검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 본강좌의 대응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되게 기본을 강조하는 강사인데요. 당연히 시험 유형이 어려워졌으니까 어려운 유형에 대비하는 변형 자료나 기출 자료를 대비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러면 강사는 어떤 철학을 갖고 또 학생들을 대하느냐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을 강조한다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시험을 잘 봤던 못 봤던, 잘했어 못했어를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오답 정리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중간고사인데 오답 정리 한 친구 있나요? 이거 되게 기본인데 안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안 늦었거든요. 기말고사 들어가기 전에 모든 영역의 오답 정리를 시켜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안 해요. 안 하면 같은 실수를 기말에서도 반복할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강사예요. 오답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본인의 원인 파악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신의 기본으로 넘어갑니다. 내신의 기본은 내용 숙지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죠. 선생님들이 얘기해주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했느냐 못 파악했느냐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걸 뭘로 가르치냐면 정독으로 가르칩니다. 정독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까지 활용을 해서 5번 이상의 정독을 시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윤동주의 길이 시험 범위에 나왔었는데 윤동주의 길만 5번을 읽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한테 윤동주의 길에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보면 정말 자판기에 커피 잔 나오듯이 대답들이 나올 수 있도록 반복시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 숙지가 완벽하게 되어 있고 나서부터는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했을 때 스스로 체크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 대상 인물 사건 배경의 문학 작품들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도 읽게끔 하는 거죠. 이게 정독과도 유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비문학 지문이나 화작문 지문에서 내용 파악할 때는 주술 관계 체크하라는 얘기죠. 되게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이거는 사실 독서 교육론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독서 교육론에서 나오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독서 영역을 가르칠 때 문학 영역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와서 정석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내용 숙지가 다 된다면 제가 제공하는 복습 테스트가 누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변형 자료가 추가적으로 제공되고요. 기출 자료가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번 제공된 기출 자료에서는 똑같은 문제가 2개 나왔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7명이 다 똑같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얘기를 했던 친구들이 1등급을 맞았던 친구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다 받고 직보 때까지 풀었어야 되는데 직보 때 살짝 남기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강조할 건 지구력까지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까지 실기를 하느라 공부를 온전히 다 투자했던 시간들,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3주에서 4주 정도 지나가면 힘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머님들도 다른 과목에서 3주차, 4주차부터 재시험 문자를 걸리는 경우들이 생기셨을 거예요. 처음에 1주차, 2주차, 3주차 때는 의욕이 뿜뿜해서 눈도 총명하게 떴는데 4주차, 5주차 때부터는 동태 눈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미국인 만큼 더 강하게 강조하면서 끌고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기말고사에 대한 생각이고요. 자, 결론은요. 시험이 어려운 지점은 4가지로 모여요. 그래서 봉 강좌의 도구가 그 4가지의 갈래를 정확하게 겨냥하는데요. 정독해서 학생들한테 무조건 숙지시키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5가지 요소 체크해야 되고 주수관계 체크한 다음에 정밀 판단인데 이 정밀 판단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학생들이 과제를 못하지 않도록 클리닉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 남기든가 미리 부르든가 또는 다른 요일을 맞춰서라도 클리닉을 통해서 과제를 모두 다 완성시키고 놓치고 가는 지점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 내신 최적화 커리큘럼인데 당연하죠. 내신이니까. 그다음에 기본기 중심 독해 훈련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다른 얘기로 풀어본 것이고요. 세계적인 수능 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독이라는 건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이 연습을 내신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한다면 그래도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에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놨고요. 독해력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친구들이 객관식에서 오답이 많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걸 빠르고 정확하게 읽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정독과 이 요소들을 포함시키는 읽기를 강조하는 강사 밑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밑에는 실제 제 문자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머님이 오셨는데 한 분이 그 어머님께 보냈던 문자예요. 그래서 요대로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테스트 결과, 진행 상황, 그다음에 과제까지 매주 어머님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일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없지만 어머님들은 지금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걱정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시험을 앞으로 몇 번을 봐야 하냐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10번을 봐야 해요. 그죠? 그래서 중간 기말 1년에 4번, 2학년 때 4번,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2번까지 10번을 봐야 되는데 이번에 딱 한 번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학생들한테도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9번을 더 잘 한다면 충분히 원하는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간담회를 통해서 집에 가셔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이 아이들도 또 힘내서 기말고사에 집중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싶고요. 나머지 있는 책임지고 가르치는 거는 강사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 쪽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 설명이었고